저희 어머니가 그 서양화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셨어요. 근데 그 게다가 그 동네 꼬마들을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4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중간에 끊긴 적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한참 동안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게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 돼 버렸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환경이어서 그림 그리는 일은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한 4살 때부터니까 별로 이렇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한 적도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. 동양화를 선택한 거는 저는 그냥 뭐 굉장한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더니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고 그리고 되게 이 전공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예 계속 하게 됐죠. 이전까지 어떤 전통적인 동양화들 화가들과 조금 저 자신이 다르다고 좀 느꼈었던 것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자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초상화의 담 대상들이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도 그런 시작이 있었던,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문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제가 생각했었던 거나 아니면 이전 작업에서 온 거나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들인데,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문자들어는 형식이 그 제작되던 시기에는 그게 뭐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혹은 뭐 이념 같은 거였다면 이제 그게 우리 시대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로고들이랑 연결이 됐었고 문자도의 형식이 그리기와 쓰기 사이에서 되게 이게 이제 동아시아 회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문자도라는 게 사실 그림이자 글자인 거니까요. 우리 시대의 로고랑 합쳐서 뭐 그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게 이제 뭐 예, 나이키나 아니면 여기 지금 예, 국립현대에 있는 코카콜라 같은 작업들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였고 요거는 조금씩 형식을 달리 해 가지고요 되게 많이 했어요. 예,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다른 분들이 했었던 것처럼 매체 확장에는 그때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고 오히려 저는 매체는 이 매체로 다루지 않은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매체는 그대로 가져가고 혹은 좀 더 일부러 고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뭔가 화면의 배치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랬었어요. 왜냐면 아직 그게 뭔가 다른 게 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앞에 초상화 작업을 하면서 제가 제가 해놓은 작업에 대해서 제가 약간 뭐 제가 작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반작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상화를 했으니까 초상화 작업을 했는데 이걸 더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 보고 싶고 어쨌든 계속 가상인물의 초상이었으니까 초상이라는 거에 원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실존인물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. 초상화 하나하나를 이렇게 화면을 그려나가면 되게 재밌는데요. 근데 이게 호흡이 좀 짧아요. 그러니까 이 화면을 하나 완성하고 나면 또 다른 대상, 다른 대상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좀 긴 호흡의 작업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, 실존 인물의 초상이고 긴 호흡을 가지고 누구를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의 모습으로 담을 수가 없는 사람이 분명했으니까요. 이 사람의 초상을 그린다면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되게 약간 뭐랄까 좀 예, 이것도 역시 되게 무모한 일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뮤지션으로서 이 사람이 남긴 숫자가 그렇다면은 중요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? 찾은 게 40이라는 숫자였거든요. 그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 미주 시장에서 발매했었던 솔로 싱글 앨범의 숫자였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을
계속해서 부르는 그 호칭이 킹 오브 팝이었기 때문에 어진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보자. 근데 그렇다면 저기 입상으로 그릴 수는 없을 테고, 그러니까 그 뭐 전신 교의 좌상이라고, 그러니까 전신 들어가는데 저기 의자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잠깐만 어진이니까 저기 정면관으로 봐야 되겠구나,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먼저 그 세팅을 다 해놓고 출발을 했거든요. 그리고 뭐 어진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이 그 대관식을 한 거니까, 그럼 대관식 전에는 그렇게 어좌에 앉히는 게 아니라 뭐 그 공신사항에 나오는 의자로 해야겠다라는 게 이렇게 딱딱딱딱 다 결정이 되게 되고,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. 1번은 뮤직비디오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관찰을 한다. 왜냐면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MTV 개국이랑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첫 번째 글로벌 스타가 된 세대였기 때문에 뮤직비디오가 이 사람 커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찍 파악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굉장한 감독들 그리고 굉장한 자본을 동원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서 1번은 뮤직비디오에서 관찰한다. 딱 그림을,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난 거는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. 아니 근데 물론 그 사이사이에 다른 것도 했어요. 근데 어쨌든 여기, 그러니까 주로 제일 많이 힘을 실어서 했었던 게 그 작업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 1년 반 동안은. 대상 인물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장소로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,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딱 직사각형의 화면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었다. 그런데 그때 고민했었던 다른 표구 형식을 작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거,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작업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그 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왜냐면 뭐 음악 잡지만 해도 무슨 뭐 서브랑 한뮤직이랑 뭐 영화 잡지만 생각해도 키노, 시네21, 뭐 스크린 로드쇼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막 넘쳐났던 시기였었잖아요. 그리고 무슨 뭐 대중문화 평론가라는 직함을 달고 글을 쓰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고,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성장기를 보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인물 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물 덕분에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재밌게 들여다보게 돼요. 그 사람들이 제 안내자가 되는 것 같은,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세상이나 혹은 뭐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.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초상연작의 되게 재밌는 점이긴 해요. 소설에서 데려온 인물들이 있고 그 오리지널 캐릭터도 있긴 한데요. 그들의 배경도 되게 재밌어요. 그러니까 뭐 되게 사실 거기에도 역시 어떤 편견과 어떤 그 시대상이 막 녹아져 있죠. 2002년 영화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거기 나오는 악당은 심지어 그 북한군 지도자의 아들이에요. 문단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심지어 중간에 페이스오프에서 백인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반으로 나눠서 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 윌리엄 리라는 배우가 했었던 전반부랑 그리고 다른 배우가 했었던 데랑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 화면에 담았었는데요. 얼마나 이 프랜차이즈가 변화하지 않았냐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렸었던 첫 번째 62년 영화 닥터 노의 그 닥터 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중국계 독일인 같은 설정인데 백인 배우가 나와서 거기다가 눈에다가 뭘 붙이고 이렇게 마치 아시아 사람인 양 연기를 하거든요. 40년 만에 다시 되돌이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세트가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연작을 하나하나 할 때는 정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했었던 거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이게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상화 각각 너무 호흡이 짧고 너무 이게 파편적인 것 같은 데에서 마이클 잭슨 작업은 좀 그것들을 더 깊게 파보고는 싶은데
그 반대되는 면에서 뭔가 긴 호흡이었으면 좋겠고 실존 인물 같은 거 생각을 했으면 악당으로 넘어갈 때는 요 앞에 두 개를 조합하여서 어떤 방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니까 초상연작의 방법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거죠. 가상의 인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 변화를 하나로 또 뭔가를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따로따로 막 이렇게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그 앞에 작업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고르게 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. 전통적인 어떤 그림의 주제, 소재 같은 것들을 좀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룰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인물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떨까. 그러니까 제가 뭐로 시작을 할 수 있을까. 그러니까 일단 산수로 뭐 작은 반신상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요거는 좀 제가 요런 방식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소나무 작업들이거든요. 첫 번째 그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붉고 건장한 소나무는 건장한 체격의 붉은 피부, 소나무 피부에 그리고 그런 소나무는 항상 일월호봉도의 일부기 때문에 파도라든지 저기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뭐 일과 월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인물이 하나 나오고 무속신앙에 관련된 그 그림들, 민화 같은 것들을 참고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거든요. 그 푸르른 기운으로.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 의미니까 귀신과 싸울 만한 어떤 건장한 체격과 그리고 항상 그런 의미에서의 소나무가 와 같이 그려지는 뭐 까치 문신을 하고 있다든지 그 귀신과 싸우면서 하려면 좀 약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군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수묵소나무는 아주 그 물기가 적은 갈라지는 필법으로 뭐 세안도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장수의 상징으로서 다른 소재랑 어우러지는 것은 이제 나머지 십장생 중에 나머지 것들을 몸에 쫙 두르고 전반적으로는 소나무 색깔의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내 그루이자 사람을 구성을 했어요. 소나무 그림들을 열심히 보고 그것들이 부분 이 그림들에 적용이 됐지만 정확히 이 인물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인물들이에요. 그 매체가 너무 숭고하고 너무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방법조차 정해져 있다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사고한 바와 상상한 바를 이렇게 펼쳐놓는 거였다면 얘는 우리 시대는 또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정말 아직도 얘는 새로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너무 항상 쓰던 방식으로만 쓰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. 먹이 그냥 가지고 노는 매체로서 되게 재밌기도 해요. 그런 면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 재료 자체가 이 매체 자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쓰여졌었던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매체여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작업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언젠가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작업인데요. 육법이라는 화론을 제가 인물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 소나무라는 아주 그 회화사에서 사랑받아온 소재에 대한 작업도 해봤고 그냥 먹에 집중해서 한번 내가 새로운 어떤 먹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같은 거를 이거 두 개 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뭔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혹시 화론도?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제 이것도 가능할까?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. 일단 1번이 기운생동인데 이 인물은 기운을 자유자재로 화면 속에서 펼쳐내고 심지어는 화면에서 기운이 뻗어나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면에 그 기운과 관련된 그 뭔가 출판 만화에서의 표현 같은 것들을 다 모아서 인물을 만들고 그리고
부적 쓸 때 쓰는 그 재료로 얼굴을 그리고, 그리고 기운이 뻗어져 나가서 아예 화면 밖으로 저기 부채들이 날아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부채는 제가 그 똑같은 부채를 보고 그리내지만 실제로 부채가 날아가서 이 화면에 밖에 이렇게 여러 개가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다른 인물 또 그 다음은 골법용필 같은 경우에는 붓을 사용할 때 그 정말 그 뼈가 있는 것처럼 딱 단단하게 내가 그 붓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저기 신경을 써라 라는 건데, 그래서 그 인물은 그 전에 했었던 작업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 글씨를 온몸에 두르고 있어요. 골법용이라고 딱 써져 있는 그 갑주를 입고 있고, 그리고 그 잘 보면 그 저기 칼자루가 필자거든요. 그래서 그 필자에서 이렇게 먹이 막 푹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런 무공을 사용하는 인물이고, 이 인물은 그렇게 여러 폭에 나눠져서 몸이 쭉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종이 혹은 비단에 맞는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요. 그 부분은. 그래서 화선지에 이렇게 발이 뻗어져 있는 부분은 뭐 수묵 담채로 그리고, 뭐 장지에다 그릴 때는 막 푹푹 이렇게 막 해서 막 그리고, 뭐 비단으로 그릴 때는 아주 뭐 고운 색깔의 채색화로 그리고, 그래서 쭉 나눠져 있는 사람인 거고요.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구도를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구도를 변주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인물은 아주 여러 족자에다가 몸을 다 부분을 나눠서 그랬어요. 그 출판 만화에서 그 순간이동을 할 때 표현하는 그런 그 효과 같은 것들을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. 뭐 이렇게 선이 샥샥샥 이렇게 날아간다든지, 혹은 뭐 이렇게 선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름으로 변하고 있다든지, 뭐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생각한 건 이 그림은 그때는 이렇게 문 있는 데다가 양쪽이랑 막 이렇게 막 퍼뜨려서 막 걸었거든요. 근데 공간이 좁으면 얘를 그냥 쫙 같이 이렇게 붙여서 걸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아주 넓으면 확 퍼뜨려서 걸으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도 그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꿔서 어디서든 자기가 알아서 구도를 맞출 수 있는 인물 같은 걸 생각을 했고요. 이전까지 아주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었던 산수라는 틀을 가지고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러면 산수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, 고전 회화에서 뭘 좀 구도를 가져오자.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나는 더 신나게 놀 수 있겠지. 전시장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제일 큰 벽 하나를 다 거기다가만 아주 올인을 하겠다라고 고전 회화를 뭘 가져올까 뭐 하다가 조춘도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면 그 조춘도라는 게 이제 그 회화사에서 보면 그 동아시아 회화 특유의 그 산수화에서의 시점이나 혹은 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같은 거를 뭐 삼원법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가장 잘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저기 그림이라고 항상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를 높게 받는 작업이고, 그리고 사실은 그 그림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. 이 멋진 고전 회화가 내 작업에 뭔가를, 그러니까 이미지나 틀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어떤 에너지 같은 거를 이 그림이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걔를 선택을 했었어요. 산수화를 그렇게 열심히 골라가지고 잘라서 구도로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 하는 거라고는 결국에는 뭐 쓰기와 그리기의 경계에 있는 것들의 표현 기법을 빌려와가지고 그 동세를 따라 나가면서 채우거나, 아니면 좀 막 즉흥적인 붓질을 한 다음에 옆을 뭐 까만 먹으로 메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산수랑 별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림이 됐어요. 제 작업 중에는 제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동생은 저기 조춘도가 잡아주고 있으니까, 그래서 저는 정말 제일 제 작업 중에는 그냥 자의적인 측면이, 그리고 그냥 도구들한테 한 폭씩 맡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그 도구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뭐 한 폭을 완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했었어요.
그러니까 처음에 미술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계속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전에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직업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니까 그 뭔가 계속 나 이전 작업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발전되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는 작업을 만들어야겠다. 그러니까 뭔가 지루하게 똑같은 걸 반복하려고 이 일을 택한 거, 이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